빨리빨리 넘어가도 되잖아. 아이고 걔는 조금 힘들어 시그마 이거 시그마에 거기 아직 이게 진도가 언제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처음에 이제 지수 로그 개념 처음 배울 때 그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그래프 그릴 때 그때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라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봅시다. 119쪽 했죠? 120쪽 차례죠? 120페이지.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그랬네요. 로그 2의 하트가 1보다 작대. 자, 이렇게 봅시다. 일단 하트 안에 또 다른 로그가 들어있기 있는데 지금 로그 안에 또 로그 진수의 로그가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만 봅시다. 이 상태만 본다면 우변의 1은 밑을 2인 로그로 바꾸게 되면 로그 2의 2가 되죠. 그러다 보니 하트 진수, 우변의 진수끼리 대소 비교를 할 때는 같은 부등호를 쓰겠네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아하 하트가 2보다 작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하트가 누군데? 하트가 로그 2분의 1의 x. 아 이번에 하트는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의 로그예요. 자 진수 조건 다 아시죠? x는 일단 양수입니다. 양수고요. 그럼 얘도 이제 2분의 1이 밑이니까 그럼 2는 아시다시피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2분의 1의 2가 되잖아. 따라서 밑이 0과 1 사이의 수이기 때문에 진수끼리 대소 비교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다. x는 우변 진수 2분의 1의 제곱보다 더 크다. 따라서 x는 4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네. 진수 조건의 공통범위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잠깐만. 하나 틀렸다. 틀린 게 있네. 지금 여기서 얘가 지금 진수인데 진수는 양수가 돼야 되죠. 진수 뭐 되느냐니까 하트 또한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 양수. 하트 또한 양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 0보다 크다를 숫자 써야 돼.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돼서 하트는 0보다 커야 돼. 요거 로그 2분의 1의 x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고 0은 로그 2분의 1에 1이 되겠죠. 따라서 밑이 2분의 1이니까 진수끼리 대소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돼서 x는 1보다 뭐가 됩니까? 작다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공통범위 구해야 되겠다. 큰일 날 거예요. x는 4분의 1보다는 크고 쪽에서 x는 1보다 작다. 얘가 공통범위 되겠다. 얘가 공통범위. 다시 정리할게요. 그냥 하트만 놓고 봤는데 로그 2의 하트인데 지금 하트 자체가 지금 진수잖아. 진수. 그치? 그래서 진수 조건에 의하여 진수는 0보다 커야 돼. 하트는 0보다 커야 돼. 한편 이 로그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밑이 2니까 진수 하트는 2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하트는 0과 2 사이의 수가 된다라고 부등식을 세워야 된다. 세우고 나서 그리고 하트가 누군데? 로그 2분의 1의 x. 다시 로그에 얘들 로그. 그래서 이 로그에 맞춰가지고 각각 공통범위 x의 범위를 끄집어냈더니 x는 4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겠다. 24번 보겠습니다. 자, 밑이 3분의 1인 친구네요. 로그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 세제곱의 로그고 3또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1보다 작다를 푸세요. 자, 진수 조건 로그 두 개 로그 있는데 x세제곱이 양수다. x는 0보다 크다. x도 양수다. 그럼 공통범위 있는 x는 양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 로그 3분의 1의 x를 또 취한하겠죠? 로그 3분의 1의 x를 t라고 취한을 하면 얘는 진수의 지수 로그 앞으로 가니까 3t가 될 테고요. t의 제곱 되겠네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정리해주면 t의 제곱 더하기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가 돼서 인수분해하면 t 더하기 1, t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두 1차식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뭐 하자겠네요. t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t는 2보다는 t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다. t가 누군데 이걸 주는지 로그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은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 될 테고 얘도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따라서 밑이 0과 1 사이의 수니까 얘를 y라고 잡으면 얘는 감소하는 로그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진수끼리의 대소 비교는 반대 방향을 갖겠다. 따라서 x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9가 될 테고요. 얘는 3이 되겠죠? 따라서 반대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9, 3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x는 3과 9 사이의 수다 라고 소중대로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25번) 부등식 엄청 간단하죠? 엄청 간단합니다. 좌변 x의 밑이 얼마의 누구지? 2 누구구나. 로그 2의 x 이거 이제 한 거 같지 않나?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로그 부등식을 푸세요. 자, 로그 방정식에서도 다뤘었대요. 로그 방정식에서도 지금 이렇게 지수가 로그가 있는 경우에는 부등식의 양변에 아까 방정식도 마찬가지였지만 밑이 2인 로그를 상용으로 취할 겁니다. 자, 그 밑이 1보다 크므로 밑이 2인 로그를 취할 건데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얘네들 진수로 취급할 거예요. 진수, 얘 진수, 얘 진수, 얘 진수로 취급할 거고 일단 x는 양수. x가 양수인 상황에서 양변에 밑이 로그를 취할 건데 밑이 1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의 방향은 따로 바뀌지는 않겠네요. 로그 2의 x, 로그 2의 x는 로그 밑을 2로 하는 원래의 진수 우변이 좌변보다 컸기 때문에 그 우변을 진수로 하고 좌변을 진수로 하는 밑이 2 로그를 만들게 되면 부동은 바뀌지 않겠다. 만약에 뭐 밑을 2분의 1 같은 거 쓰게 된다면 그때 부동은 바뀌겠지. 이해가시죠? 그걸 좀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에 개수로 가니까 로그 2x가 한 번 더 가게 되겠죠? 결국 똑같은 거 두 번 곱한 꼴이 되네요. 로그 2의 x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얘는요. 진수 얘는 로그의 성질이가요.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의 제곱이 되고 진수의 지수 다시 로그 앞에 개수로 가서 2로 붙겠네요. 그래가지고 취환하면은 이야기 다 했죠? 로그 2x를 t로 취환하자. t로 취환을 하면 t의 제곱은 로그 2의 8, 3 더하기 2t 넘어와서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다 대주네요. 더하기 1, t 빼기 3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t가 누군데? 로그 2의 x 3은 로그 2의 8과 같고 마이너스 1은 로그 2의 2분의 1과 같지. 따라서 x는 밑이 1보다 큰 로그였기 때문에 진수도 같은 방향의 값을 갖겠다. 몇 번 해보니까 할만하죠?
갔을 때 문제를 풀고라고 말을 하고 나올 걸 했는데 말을 안 하고 나와서 나만 푸는 꼴이 되어버렸네요. 집에서 푸시겠죠? 있습니다. 집에서 많이 풀어주세요. 진도를 많이 빼면 숙제가 많겠죠? 주말 동안에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연립부등식이네요. 연립부등식을 푸세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로그의 x가 로그의 8보다 크대요. 얘를 기억이라고 합시다. 니은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x 빼기 4 가 우변 로그 2의 x 더하기 5 플러스 2번 작거나 같다. 기억 니은 풀면 되죠. 뭐 별거 있습니까? 기억부터 풀어버릴까요? 기억은 암산해도 되겠다. 그치? 그냥 일단 진수 조건 x는 양수야. 그리고 밑이 1보다 큰 5예요. 따라서 진수끼리 대수 비교도 같은 부등호를 쓸 거니까 x는 8보다 크다가 기억이 되겠네요. 됐죠? 이제 니은만 하면 되겠네. 니은 합시다. 자, 니은 진수가 하나, 둘, 세 군데에 지금 xxx가 보입니다. 진수 조건 하면 x는 0보다 크다. 얘는 4보다 크다. 얘는 마오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진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x는 4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 의하여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 되니까 좌변 정리해주면 로그 2의 x 곱하기 x 빼기 4가 되고 우변 2는 로그 2의 4죠? 로그 2의 4와 같은 거니까 역시 진수 성질에 의하여 로그 성질에 의하여 곱이니까 로그 2의 4x 플러스 20이 되겠네. 그러므로 좌변 진수랑 우변 진수랑 같은 부등호 방향을 쓰겠다. 넘어가서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2 x 빼기 1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데 니은의 진수 조건은 4보다 크다였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얘네들이 합치하니까 공통범위 구하니까 x는 4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한편 연립부등식이니까 기억의 해와 니은의 해도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친구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정답이 8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요가 나오겠네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밑이 3분의 1인 로그 부등식입니다. 구례를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오케이. 모든 양수 x. 어차피 진수 x는 다 양수인데, 그치? 뭐 굳이 또 모든 양수 x라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진수 조건 쓰인 순간 x는 양수다요. 어쨌든 로그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의 제곱 빼기 6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x 더하기 또 3 곱하기 로그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k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우리는 구하자. 이거 2차 부등식의 절대 부등식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콜라보해서 많이 나오는데 로그 3분의 1 일단 진수 조건 x는 양수입니다. 여기도 k도 진수 쪽으로 왔죠? 그럼 k도 양수겠네요. k도 양수가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애니까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그때의 함수값은 모든 실수가 되겠네.
이해 갔죠? t는 모든 실수야. 요게 중요한 거야. 모든 양수 x라면 그 로그 3분의 1의 x를 t라고 잡았을 때 요 x t는 모든 실수가 되겠다 이거야. 오. 즉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얘를 t로 취한한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내가 맞게 적었어? 맞게 적었다. 그러면 로그 3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k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되겠다. 이 부등식이 풀 거야. 이 지금 상수치와 상수, 수입니다. 상수.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고 내가 얘를 갖다가 ft라고 할게. 내가 얘를 ft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t축이 있었을 텐데 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와 t축과의 위치 관계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잖아.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야 되겠대. 그러면 이렇게 음수가 있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0하고 만나서도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즉 이렇게 붕 떠야겠다 이거야. 붕 뜬다라는 건 뭡니까?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 때가 0보다 뭐 해야 되죠? 작아야 되죠.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아 이거 판별식 쓰는 문제구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다.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따라서 4분의 d를 쓰면 b'은 마삼이 되겠죠? b'의 제곱 9 마이너스 ac 1 곱하기 c 3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k가 0보다 작아야겠다.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야겠다. 따라서 얘 3으로 나눠. 그리고 넘어가. 이렇게? 이게 되고 3도 바꿔. 3은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27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3분의 1, 3분의 1 밑이 0과 1 사이의 수예요. 따라서 진수 길이는 같은 부등호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럼 K는 작다. 누구보다? 27분의 1한테 작다. 한편 K는 로그의 진수 역할하니까 결국 K는 0보다는 크고 27분의 1보다는 작다가 되겠다. 이렇게. 됐니? 로그로 형태는 시작을 했지만 뭐 끝나는 것도 로그도 지금 끝나긴 했는데 중간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 2차 부등식에 절대 부등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알겠죠? 모든 수들이 항상 성립한다. 28번 다시 아셔야 돼. 꼭이야. 꼭 알아야 돼. 이거는 2차 부등식은. 네. 완전 접식이 어. 0보다 크거나 작으면 어. 범위가 어떻게 돼요? 0이죠. 작을 수는 없죠. 실수의 제곱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면 만약에 실수의 제곱이 만약에 뭐 x 빼기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 tan x는 실수. 그럼 tan x가 실수라고 했으면 실수가 0보다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지요. 같을 수는 있지요. 따라서 x는 1. 이렇게 되면 모든 실수. 네. 이렇게 된다면은 x가 어떤 수든 간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때는 해가 모든 실수. 그 수원 보면은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관계 보시면은 이거 한 번 더 표로 나오니까 자세히 보시면 돼요. 수학 상에 있어요. x의 범위가 어. 모든 실수라고요? 응.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되지. 오. 작거나 같으면 1만 되고. 2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2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때 어머 두 식을 갖는데 그럼 판별식 때가 0보다 뭐 해야 됩니까? 커야 되겠죠.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오케이.
주식을 갖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어서 오세요. 보시겠어요? 중세시대에 뭐 건질만한 거 많이 배웠나요? 중세시대 고문 많이 배웠어요? 고문이요? 그 중세시대의 국어 문법에는 고문이라고 하지 않나?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 오래된 문법 고문 어? 그렇게 안 하나? 아 그래? 아 그래? 아 내가 너무 구세대인데? 우리 때는 고문이라고 배웠는데 고전 문법 아 중세국어라고 해요 요새는 아 왠지 중세는 유럽의 중세 이런 중세 같아서 122쪽하고 할 거 있었어요. 자 122페이지에 2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 적어놨구나. 얘가 서로 다른 주식을 갖는데요. 따라서 2차항 1차항이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로그 A가 되고 얘가 상수항 되겠군요. 근데 1차항 계수가 짝수 2예요. 그래서 짝수 편배식을 쓰면 좋겠네요. 4분의 D가 0보다 크면 좋겠다. 즉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면 좋겠죠. B' 얘가 B' 되겠죠.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A 1 곱하기 C 1 마이너스 요거 로그 A의 제곱 B 0보다 커야 되겠다. 자 로그 A를 역시 T로 치환합시다. 단 여기서 A는 양수가 되겠죠. 진수 조건 A는 양수가 되고 로그 A를 T라고 치환을 하면 따라서 주어진 식은 1 플러스 T의 제곱 빼기 1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죠. 얘가 0보다 크다. 전개하면 1 더하기 T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T의 제곱 되는군요. 2T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플러스 2T가 0보다 크다. 2로 나누고 T로 묶어줬더니 T 더하기 1이 0보다 커서 따라서 두 1차식의 곱이 0보다 크면 각각 0이 되는 X값으로부터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죠? 무슨 말이냐고? 0 되는 값이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 각각의 0이 되는 X값으로부터 벌어진다 이 소리야. 작은 값보다는 더 작고 큰 값보다는 더 크다. 이 부분이 되겠다. 즉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T는 0보다 크다. T가 누군데? 로그 A. 상용 밑이 10인 로그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1은 로그 10분의 1이죠. 그러므로 A는 10분의 1보다 작고 또는 로그 A가 0보다 크다. 즉 0은 로그 1이죠. A는 1보다 크다. 그 다음 진수 조건 잊어먹지 않았죠? A는 0보다 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얘가 해가 되겠다. 나도 깜빡깜빡 진짜 한 번씩 깜빡깜빡 진수 조건을 놓치 너무나 당연하게 기억 아는데도 안 적어놓고 깜빡깜빡 하는데 친구들도 많이 깜빡깜빡 하겠죠. 진수 조건을 꼭 챙기자. 자 필수 예제 마지막입니다. 신난다.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는 1000만 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었다. 총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4%씩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단 로그 1.003은 0.0013으로
로그 1.04는 0.0170으로 로그 2는 0.3010으로 계산한다. 요새 뉴스에도 말이 많죠. 지금 연금 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은 교통비 엄청 올랐던데 뭐 10시 이후로 할증 20% 붙고 11시 이후로 40%가 붙어서 택시를 원래 타면은 뭐 15,000원 나왔던 데는 뭐 3만 원에 간다고 막 너무 비싸졌다고. 그리고 버스비도 서울에 가면은 우리는 광주는 한 번 타면 광주에 다 돌 수 있잖아. 근데 서울은 거리에 따라서 우리는 내릴 때 딱 안 찍고 내리잖아요. 근데 서울은 내릴 때 쭉 찍고 내려야 되거든. 왜냐하면 그 거리 계산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가격을 더 촘촘히 더 비싸게 만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아무튼 고령화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하도 그래. 다른 나라는 젊은 애들 많더라고. 베트남 같은 경우 와 엄청나던데 애들 어마어마하게 태어나고 있더라고요. 베트남 뭐 인도 그런 데는. 자 보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있는데 초고령화 사회가 뭐냐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인구에 대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이 인구의 비율이 20%가 넘어갈 때, 요 곱하기 100이 20% 이상이 될 때, 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겠대. 이해하셨죠? 전체 인구에 대해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인 거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겠대.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는 1000만 명이었대요. 2000년이라는 태어나기 전이죠? 태어나기 전이지. 좋겠다. 내가 어떻게 결혼했지? 자, 아무튼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는 1000만 명이었대요. 1000만 명.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 있대요.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 자, 그런데 총 인구는 매년, 이 전체 인구는 매년 저번 연도보다, 즉 1년 후 2001년, 2002년 월드컵 그때 재밌었는데 그때 광주에서 월드컵에서 늘 못 봤지롱. 하여튼 2002년, 2003년 이렇게 갈 텐데 총 인구는 매년 0.3% 증가해. 이게 뒤에 나오는 등비술 같은 거야. 이게 계속 똑같아서 곱해지는 거. 0.3%. 이것도 좀 공부할까? 요것도 좀 공부하자. 한 달 용돈이 얼마예요? 10,000원이라고 합시다. 한 달 용돈 10,000원이라고 하면 10,000원인데 엄마가 이번에 수학 점수 잘 맞았다고 무려 50%나 인상을 해줬어. 야, 50% 인상을 해줬으면 5,000원이 더 인상된 거잖아. 지금 15,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상된 용돈을 이렇게 표시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표시해야 될까요? 10,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0. 이렇게 줘도 괜찮아? 즉, 이렇게 곱하면 원래 내 용돈. 이렇게 곱하면 5,000원 인상된 용돈. 괜찮지?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용돈이 10,000원인데 이번에 영어 단어 시험을 빵점 맞아가지고 엄마가 20% 삭감시켰어. 그럼 내 용돈 얼마 되는 거예요? 8,000원 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 10,000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20. 이렇게 곱하면 원래 내 용돈. 이렇게 곱하면 깎아진 내 용돈. 그래서 8,000원 되는 거지. 이해갔나요? 자, 총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전년도에 비하여 다음 연도로 바뀔 때에는 몇 퍼센트 까먹었어. 0.3%씩 증가한대. 0.3%를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0.3, 즉 1000분의 3이 되겠네. 1000분의 3%씩 증가하겠대. 1000분의 3%씩. 오케이? 0.03%, 100분의 3%인데 100분의 0.3이니까 1000분의 3만큼의 비율로, 미안하다, 1000분의 3만큼의 비율이지. 3% 뺄게. 1000분의 3만큼 비율로 증가되겠대. 걸어 2001년도에 인구수는
1000만 곱하기 1 플러스 1000분의 3 하면 됩니까? 왜 1000분의 3이에요? 자, 오빠. 25%가 있어. 이거 초등학교 때 분수 바꾸세요. 100분의 25. 0.03%가 있습니다. 아니다. 만분의 3이냐? 여기 잘못했구나. 미안. 쏘리. 0.3%야? 0.3% 맞지? 미안해. 0.3% 맞지? 0.3%니까 이거 분수를 바꾸면 일단 100분의 0.3. 동의하십니까? 분모 문제 10곱하면 100분의 4 대체됐죠? 그래서 0.3%만큼 증가를 이렇게 되고 다시 또 1년 뒤에 또 이 전년도에 비해서 0.3%만큼 증가하니까 이거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이 또 되겠지. 1 플러스 1000분의 3이 되겠지. 원래 2001년도에 인구였는데 거기에 다시 1 플러스 1000분의 3을 하겠다 이거야. 언더스탠드? 이게 2002년도의 총 인구수. 근데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니까 제곱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제곱. 그래서 2002년도는 1000만 곱하기 1 플러스 1000분의 3의 제곱이 되겠다. 자, 이렇게 쭉 갔을 때 몇 년도래? 그런 거 안 나왔지. 그거 구하는 거지. 그러면 그 N년 뒤라고 하지. N년 후. 1년 후, 2년 후, 1년 후, 2년 후. 그럼 N년 후. N년 후 총 인구수는 1000만 곱하기 1.003의 N제곱 되겠네. 여기 1.003이야. 1 더하기 0.1000분의 3이 1.003. 오케이? N제곱이 되고 65세 이상 인구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4%씩 증가하겠대. 4%씩. 즉 50만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4. 1.04. 또 50만 곱하기 그거에 1.04니까 1.04의 제곱 되겠다. 이렇게 해서 N년 후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곱하기 1.04의 N제곱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세팅은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이 비율이 20%가 되는 건 몇 년 후냐? 대입하기면 총 인구수분의 몇 놈이죠? 1000만 곱하기 1.003의 N제곱 분의 50만 곱하기 1.04의 N제곱이 거기다가 100을 곱한 값이 20% 이상인 비율을 구해라. 자, 만만 약분합시다. 그리고 00 약분하고 또 요렇게 100, 요렇게 100도 약분되겠죠. 그리고 5일은 5, 5, 4, 20 약분되겠네. 따라서 1.04의 N제곱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4 곱하기 1.003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이 정리되겠다. 이 등식의 양변에 상형로그를 취하겠습니다. 밑이 4인 상형로그를 취하면 밑이 12 상형로그를 취하면 상형로그인데 그러면 로그 n 앞으로 가죠. n 곱하기 1.04 그 다음에 로그 4 더하기 n 곱하기 로그 1.003 되겠네. 문제에서 얘네들 다 가르쳐줬잖아. 지금 얼마 가르쳐줬니? 로그 1.04는 뭘로 계산하세요? 0.0179 이거 살짝 지워도 되겠죠? 있죠? 여기서 바로 일로 넘어올게. 넘어오면 n 곱하기 1.04 얼마야? 로그 1.04 0.0179 로그
로그4는 당연히 로그4는 로그 2의 제곱이니까 사용 로그 2 얼마? 0.3010이죠? 2의 제곱이니까 2 로그 2가 되겠지. 2 로그 2야. 그래서 2 곱하기 0.3010이죠? 2 곱하기 0.3010 n 곱하기 너는 얼마니? 1.003? 0.0014 요거 계산하세요. 문제입니다. 요거 다 대입하면 끝났어. 끝났어. 만 곱해야겠네. 만 곱하자. 만 곱하면 170n 6020이니까 6020 만 곱하면 13n 그럼 넘어가니까 140, 50, 70, 157n 따라서 n은 6020을 나누기 157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얼마야? 38점 얼마 나온대. 그래서 38점 얼마니까 정답은 2번 고르면 되겠다. 2번. 요 표현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요 표현. 이런 표현. 용돈. 다음. 피곤하나요? 먹었으니까 졸리죠? 네. 삼각함수가 들어와요. 삼각함수. 쉬워. 배고프네. 괜찮아요? 내가 힘들어. 나 11시부터 수업했단 말이야. 네, 자 봅시다. 자, 삼각함수입니다. 이 단원 수어는 크게 세 단원이었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단원인데 마치 두 개 단어를 합쳐놨잖아 지금. 양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 근데 이거 오래 걸리는 이유는 중간에 수학하에서 필요했던 내용이 좀 있어서 그것 좀 이야기해 주느라고 시간이 한 타임을 까먹었건데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원래 보강계획 잡혀져 있었어요. 원래 다른 반들은 1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반은 1월 6일, 9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템포가 좀 늦어져가지고 보강계획 원래 있었고 한두 번 내가 잡아놨었거든요. 잡아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를 할 건데 역시나 함수의 성질만 알면 별로 진짜 어렵지 않아요. 자, 함수. 우리는 함수를 안다. 함수란 xg파의 모든 원소가 yg파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xg팝을 정의역, yg팝을 공역, 근데 대응 함수값들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함수 관계인데 여기서 대응 관계가 될 거야. 어떤 값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삼각이라는 단어가 붙었네요. 삼각형 이런 거 우리 생각이 날 텐데 뭐 삼각주? 하여튼 삼각이라는 거 뭐 삼각 B가 삼각함수냐라고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삼각 B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을 삼각 B라고 부르죠. 요새는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배우고 그 정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재미있는 삼각함수를 공부할 겁니다. 여기 자 일단은 그러기 전에 함수는 관계식을 만들 줄 알고 그 관계식을 그래프로 표현할 줄 알면 일단 성공이야. 일단 성공.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간에 관계식이 무엇이 그 걔네들의 관계식 각각 누구고 그 관계식의 그래프들이 어떤 형태들 띄는지
그 특징을 잡아내면은 일단 함수는 성공이야. 할만하다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릴 거야. 삼각함수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는 어디다 그리나요? 집 벽면에 그리나요? 스케치북에 그리나요? 아니죠. 좌표평면에 그리죠? 그럼 좌표평면이라는 데가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이네요.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 4개로 나눠지는 곳이지. 여기다가 그릴 거야. 그러다 보니 이 함수는 x에 대응하여 y값의 점이 하나씩 찍힐 거라고. 함수다 보니. 오케이? 그런데 이 삼각함수는 각이 일단 이 x에 해당하는 게 각이야. 각? 응? 각.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 있어. 30, 이렇게 30도, 90도, 120도 이런 각이 있는데 이 각은 엄밀히 말하면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180도 있죠? 그렇죠? 180도 이거 실수로 바꾸면 얼마인 줄 알아요?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이거 실수로 바꾸면 뭡니까? 파이죠? 180도 각을 실수로 바꾸면 3.14159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원주율이야. 파이. 그거를 먼저 배울 겁니다. 여기서. 각을 실수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호도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배우고 그리고 나서 삼각함수의 관계식과 그래프를 알아볼 겁니다. 일단 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어렸을 때도 봤던 각을 새롭게 표현하는 걸 배울 겁니다. 자, 128페이지입니다. 바로 일반각입니다. 일반각. 지금 우리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런데 지금 1학년들이 시험 본대 안 본대요? 봅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 둘 다 보는 학교도 있고 2학기만 보는 학교도 있고 재량에 맞춰서 보는데 보는 이유는 알죠? 아이들의 학업 수준이 좀 약간 좀 떨어졌어가지고 그래서 그 꼴을 올리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보는데 아무튼 일반각이라고 하는데 자 일반각이 뭐냐 우리가 중1 때 각을 배웠어요. 중1 때 각. 중1 때 배웠던 각이 뭐냐면 반직선 두 반직선 OA와 반직선 OB가 이루는 크기 이 크기를 각이라고 부르고 이 각을 각 AOB 또는 각 BOA 또는 각 O 또는 각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네요.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식으로 계속 표현했죠. 뭐 항상 표현했지. 이런 식으로 각을 표현했었고요. 즉 두 반직선이 있는데 여기서 삼각함수에서는 두 반직선 중에 하나를 기준 잡을까요? 기준. 그 기준은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선으로부터 또 다른 반직선이 이렇게 막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는 식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 선을 동경이라고 동경 가봤나요? 안 가봤나요? 동경 일본 그 동경은 아니고 동경 요새 일본 많이 가던데 제자들. 자 그래서 우리 봅시다. 시초선이 있어요. 기준이 되는 선 시초선이 있고 얘를 OX라고 잡을까? OY라고 잡을까? 여기 반직선이 어떤 점 아무거나 있어요. 시초선이 있고 시초선이 될 때 시작해 볼게. 시초선이 있고 시초선으로부터 반직선이 계속 움직여. 마치 그 원판 같은 거 돌릴 때 있잖아. 원판 돌릴 때 보면 이게 시초선이 있으면 얘가 요렇게 막 원판 같은 거 막 돌리면 돌아가잖아 이렇게 막. 근데 보통 화살표 위에 있어서 막 뜨뜨뜨뜨 걸리는 것도 있는데 그냥 여기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자 그래서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있어. 동경이 이렇게 있어요. 동경이 있을 때 또 다른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움직인다 이거야. 동경.
요 움직이는 각의 크기가 만약에 세타라고 하자. 세타. 뭐라고 하자고? 세타. 처음 뭐죠? 세타. 맞죠? 세타. 세타라고 그 쌀벼처럼 생기는 세타라고 읽고 쓰고 하겠습니다. 세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각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표현할 거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때 tan n은 정수. 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여기 있어. 근데 이 동경이 그냥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왔을 수도 있고 얘가 두 바퀴 돌아서 일로 올 수도 있고 세 바퀴, 10바퀴 돌아가지고 여기로 올 수도 있다 이거야. 알겠니?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일반각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 각에 양의 각이 있고 음의 각이 있어. 시초선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각을 양의 각, 시초선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각을 음의 각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시초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각이 60도래 60도. 그러면 아래쪽으로 갔잖아. 그래서 요 각을 갖다가 이렇게 얘 각을 갖다가 요 각을 마이너스 60도라고 부를 거고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플러스 300도가 되네요. 그렇지 플러스 300도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0도 또는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거야. 오케이? 근데 보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쪽으로 양의각 쪽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n은 음수도 돼요. 정수. 근데 보통 여기 알파를 여기를 이제 각을 양수로 잡을 거예요. 양수. 여기 세타를 n은 정수입니다. n은 정수. 그리고 세타는 보통 0 이상, 세타는 보통 0 이상 360도 미만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양수로. 알겠죠? 얘를 갖다 표현하고 그래서 요 각을 이렇게 그러니까 적을 수는 있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적겠다고 이렇게 양수로. 요 세타를 양의수로 잡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았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 바퀴 돌고 음의 방향 두 바퀴 돌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그럼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뭐 표현한다던가 좀 쉬운 거 하나 해볼까? 시초선은 보통 좌표 평면에서 이 x축 양의 방향의 시초선 잡습니다. 시초선을 잡고 여기에 45도 각도가 있대. 동경이 45도. 45도가 되면 내가 만약에 이 각을 한 바퀴 돌아서 왔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 왔대. 그러면 이 각을 360 곱하기 1 더하기 45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두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렇게 왔어.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360 곱하기 2 더하기 45도라고 표현하겠다. 만약에 음의 방향으로 갔어. 음의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음의 방향으로 돌았어. 돌고 다시 일로 가야지. 역으로. 그래서 이때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5 이렇게 방금 것처럼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이쪽으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다시 이렇게 45도로 갔다. 그래서 이쪽은 양의 방향으로 적기로 약속을 했어요. 요 알파는 요렇게 세타는 요렇게 적기로. 네, 책에도 있을걸? 2번 보세요. 2번 일반각 보시면 일반적으로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하면
각 XOP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때 n은 자연수 아닙니다. n은 정수야 정수. 이것을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 한다. 1번 n은 동경이 회전한 방향과 횟수를 나타내고 2번 일반각 나타낼 때 이제 적어져 있죠. 알파는 보통 0 이상 30도 일어나 택한다. 보통 음수를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양수로 표현한다고 해야겠지. 이렇게 표현하겠다. 책에서는 알파라고 했구나. 난 알파라고 써줄까? 단 n은 정수. 알파는 0 이상 360 미만. 자, 4분면의 각. 그래서 4분면의 각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4분면의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예를 들어서 제2사분면의 각이야. 제2사분면은 시초선은 항상 얘가 시초선이고 동경이 여기 0도부터 90도까지는 제1사분면, 90도부터 180도 미만은 2사분면, 210도까지 3사분면, 4사분면이니까 제2사분면의 각을 갖다가 표현하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제2사분면의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아요 라고 요렇게 어떤 일반각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 각이 동경이 이 각을 표현하는 동경의 위치는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 되겠다? 제2사분면에 있는 각이 되겠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360도의 배수는 항상 동경이 시초선에 있고 그거로부터 90도보다는 크고 거기로부터 180도보다 작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각이니까 동경이 제2사분면의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동경의 위치각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건데, 처음에는 살짝 오늘 처음 배워서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두 번, 세 번 보면, 당연하지! 라고 하면서, 당연하지! 자, 이제 동경의 표현 방법은 배웠어. 이제 시초선과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일반각을 표현하는 건 배웠고, 그래서 하나가 있으면 심심하니까 동경 두 개를 갖다가 동경 두 개를 가지고 위치 관계를 보겠대.